여성으로만 구성된 전투 중대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적 독일군 입장에서는 마치 마녀가 마법을 쓴 것처럼 아무 소리 없이 폭탄만 선물처럼 던져주고 가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구소련의 전설적인 파일럿 마리나 라스코바. 라스코바가 세운 수많은 장거리 비행 기록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비행이 1938년 모스크바부터 콤소몰스크까지 비행하는 미션이었어요. 거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직선거리로만 무려 5,947km, 비행 시간만 26시간 29분이 걸렸다고 하죠. DB2로 개조된 장거리 폭격기 ANT-37에 탑승한 라스코바는 후배 여성 파일럿 2명과 비행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직선거리 비행에서 국제 여자 기록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기네스북을 세우고 싶었던 건데 약간은 무모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춥고 어두운 날씨 때문에 구름도 잔뜩 껴 있었다고 하고 착륙하기 전까지 지구 표면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유리창에도 서리가 끼니까 그걸 닦으려다가 비행 지도가 돌풍에 날아가 버리고 무선 장비도 고장나서 지상국하고도 연락이 두절되어서 막 별을 보고 방향을 파악했다고 하는데 약간 MSG를 친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어찌 비행을 계속하면서 오호츠크해가 보일 정도로 목적지에 가까워졌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 실은 연료 5.5톤을 전부 써버린 거예요. 왜 이륙하기 전에 정비사들이 기체 엔진용 테스트를 하잖아요. 이때 점검했은 만큼 가솔린을 재충전했어야 하는데 이걸 깜빡한 거죠. 근데 목적지가 눈앞에 보이니까 좀만 더 하다가 기름이 1도 남지 않은 거죠. 결국 라스코바와 파일럿 둘은 고도 2300m에서 비상 착륙을 감행하고 낙하산을 펼쳐서 지상으로 뛰어냅니다. 이후에 10일 동안 물도 음식도 없이 혼자 황야를 헤맸다고 해요. 그러다가 3명이 모두 만나고 구조가 되었죠. 이 일을 계기로 소련 영웅상을 수상하게 되고 라스코바는 소비에트 연합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이 되어 항법사 학위를 취득한 여성 최초의 공군 파일럿이라는 타이틀, 게다가 귀여운 딸도 있었거든요. 공군이 되기 전에 화학자로 공장에서 잠깐 일을 했는데 그때 만난 남편과 낳은 딸이었어요. 곧바로 이혼을 하고 혼자 키우게 되죠. 제복을 입은 라스코바가 딸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듯한 사진도 아직 남아있는데요. 아마 당시 소련에서도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새로운 이미지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라스코바를 모델로 활용하면서 인민의 평등함 같은 메시지를 연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우리가 아는 독소전쟁이 벌어지는데 주변 군인들이 모두 참전하는 와중에 라스코바한테만 아무 명령이 없는 거예요. 소련 계급장을 달고 있는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 상황이 라스코바는 참기 어려웠거든요. 당시 라스코바는 많은 편지를 받고 있었는데 소련 여성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자신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로 라스코바는 어쩌면 이게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꿈이 생겨요. 여성으로만 구성된 전투 중대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소련군은 이미 역사가 있거든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여러 부대가 창설되었어요. 그 중에서 전선에 나가서 진짜 전투를 벌인 보병 부대도 있었는데 부대원이 대부분 전사를 하게 되어서 이후에는 해산이 되고 말았죠. 최초도 어렵지만 한번 크게 실패하고 나서 같은 걸 재시도하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게다가 당시 지도자였던 스탈린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하죠. 하지만 라스코바는 전공법을 사용합니다. 스탈린에게 직접 청원해서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전투 중대를 조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사실 라스코바는 이미 스탈린과 친분을 쌓아서 몇 번 관사에도 초대받아서 식사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지냈다고 해요. 아마 스탈린 입장에서도 라스코바는 그동안 만나보지 못한 여성의 유형이었을 테고 어떤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던 거 아닐까? 하고 추측하는데, 아무튼 라스코바는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총 3개의 공군 연대를 창설했어요. 전투기 연대, 급강화 폭격기 연대, 그리고 야간 폭격기 연대였죠. 소련 각지에서 모여든 소녀들 중에 1000여 명이 선발이 됐고 그야말로 맹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련 병사들이 보통 몇 년이 걸려 이해할 내용을 몇 달 안에 초단기 학습법으로 배워야 했으니까요. 특히 587 야간 폭격기 연대가 가장 빡신 부대로 악명이 높았는데 이게 바로 라스코바가 직접 지휘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군은 여성 조종사들에게 최신 전투기까지는 제공해주지 않았어요. 대신 구식 폴리카르포프 PO2 보급기를 제공했는데요. 근데 이 비행기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목적 소련 보급기라고 해서 처음에는 농업용 비행기로 불렀는데 옥수수 덤불에 숨길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작았죠. 2인승에 조종속도 개방형이었고 심지어 합판과 캠퍼스로 제작된 기체였어요. 겨울엔 너무 추워서 외관에 손만 대도 맨살이 찢어질 수 있었고요. 항공기로 발전하면서 반복적으로 개선은 되었지만 그래도 고작 125리터짜리 가솔린 탱크에 최대 속도도 130에서 150km/h 정도였다고 하죠. 아무리 폭격용이라지만 적군인 독일 무기에 비해 너무 성능이 뒤처지는 거예요. 항법사를 공부한 라스코바로서는 도저히 낮에는 이 폭격기를 쓸 수 없다고 결론 내려요. 그래서 밤에 몰래 적 진지로 가서 폭탄을 투하하는 전술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2개의 폭탄을 싣고 출발하는데 이번엔 기체가 높은 고도
정도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애초에 컴팩트한 사이즈의 보급기다 보니 폭탄이 얘한테는 너무 무거웠던 건데 낮은 고도로 비행하니까 엔진 소리가 지상에서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밤엔 조용한데 이러다가 적 진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발견되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라스코바는 굉장히 창의적인 스텔스 전술을 시도하는데요. 바로 목표 지점에 가까워지면 엔진을 끄는 거였어요. 말 그대로 그냥 시동을 끄는 거예요. 그렇게 폭탄과 함께 푹 자폭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조용히 활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건 PO2 보급기의 이점을 활용한 거예요. 미리 테스트를 해보니까 무거운 금속 비행기와 달리 비행기 무게에 반작용하는 날개 주위에 공기 흐름이 생성이 돼서 전투기가 훅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적 진지에 폭탄을 투하하고 돌아왔다고 해요. 적 독일군 입장에서는 마치 마녀가 마법을 쓴 것처럼 아무 소리 없이 폭탄만 선물처럼 던져주고 가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이 부대는 독일군한테도 악명 높게 알려지면서 이 부대를 라흐텍센, 밤의 마녀들이라고 별명 지어 부르게 됩니다. 이 부대가 운용한 보급기가 합판과 캔버스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행할 때 내는 소리가 마치 마녀가 빗자루를 쓰는 소리처럼 들렸다는 썰도 있어요. 아무튼 이 여성 폭격기 연대는 총 40명의 부대원이 2인 1조로 구성해서 운행했고 한 조가 하룻밤에 무려 8개에서 18개 임무를 완수했다고 해요. 총 전투기간으로 따지면 24,000회 이상 폭격을 수행한 거고요. 이런 성공적인 공격 횟수에 비해 이 연대에서는 총 3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이런 라스코바의 대담한 전술은 독일군을 소련에서 몰아내고 연합군에게 승리를 가져오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안타깝게도 라스코바는 이 승리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해요. 아까 목숨을 잃은 부대원 30명 중에 라스코바도 포함이었거든요. 소련은 당연히 국장을 치러주고 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사망 원인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그녀가 정확한 비행 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과감한 전술을 활용하여 수만 건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대담한 성격이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소비에트 연합에서는 다른 곳보다 전쟁에서 활약한 여성들이 유독 많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종전 후에 살아남은 여성 군인들을 칭송하는 분위기보다는 연애 상대로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하죠. 전쟁의 트라우마가 떠오른다는 이유였다는데 나라를 위해서 함께 목숨을 바쳤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모든 건식 배틀에서 승리하기 위해 탐구하는 아라마다 본부의 그레시였습니다.